이제는 광종과 성종이 어떻게 고려를 안정시키고 체계를 잡아갔는지를 볼 건데요. 이 태조 왕건이 호족을 포섭하겠다고 호족들의 딸들이랑 결혼을 많이 했어요. 29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자식이 34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웠겠죠. 근데 문제는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태조가 죽고 나서 이 왕위 계승 다툼 때문에 고려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의 왕이 바로 혜종과 정종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 이 3대 왕인데 이 4대 광종이 등장을 합니다. 광종 중요해요. 근데 광종이 즉위했을 때는 이미 이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될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왕권을 확립하고 이 고려의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비안건법이 있습니다. 노비안건법은 뭐냐? 노비는 아시죠? 그러니까 호족이 토지도 있고 힘도 세고 하니까 불법적으로 양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노비로 자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근데 이걸 한 목적은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함이겠죠? 호족의 기반 약화. 그리고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과거제가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건 고려 광종 때입니다. 쌍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중국을 본따서 고려도 과거제를 실시하자고 하고 광종이 오케이 해요. 그래서 과거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보고 관리를 뽑는 겁니다. 어떤 소양에 따라서 유교 지식과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봐봐. 시험을 봐서 뽑혔어. 왕한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럼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한 사람들은 왕한테 충성할 수가 있겠죠. 왜? 나를 뽑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관리의 공복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황제를 칙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원래 황제를 쓸 수 있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고려의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쓰는 것처럼 독자적인 연호, 이제 연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칭제, 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하다, 뭐로 칭하다? 황제로 칭하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칭제, 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려 광종이 어떤 연호를 사용하냐면 광덕과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당연히 이 광종의 이러한 정책은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호족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 아니죠. 공신과 호족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확립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을 했었던 게 바로 광종이에요. 이 광종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광종의 정책들을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